셀프 리더가 갖춰야 할 4가지에 대해서 15강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4가지를 4분면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4가지 갖추는 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셀프 리더로서 자기 관리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셀프 리더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첫 번째는 긍정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요. 2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3번째 사명, 4번째 열정. 요 4가지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5강까지 여러분이 쭉 하시고 배우고 익히셨으면, 실제로 한번 해보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긍정 마인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긍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3가지 또 요소가 따릅니다. 이 긍정 마인드가 되려면 우선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고,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요 긍정 에너지가 생기고, 또 비전에 대한 것은, 비전이란 보여주는 거죠. 꿈을 보여주고 목표와 계획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 목표, 계획, 요 3가지가 비전인 겁니다. 3번째는 사명. 사명이 생기려면 일에 대한 가치,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고, 내 행동에 있어서의 또 자기의 강한 신념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열정이 있으려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일어나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굉장히 본받고 싶다고, 따르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 4가지, 긍정, 비전, 사명, 열정,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채워 나가시고, 자, 긍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 에이미 멀린스라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가운데 모습하고 왼쪽, 양가쪽, 오른쪽, 우측 모습을 보면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릎뼈가 없이 태어나서 2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이 의족을 달고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에이미 멀린스에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한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이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 멀린스는 이런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는 뛸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다닐 수 있다.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이 그 장애인 올림픽에 미국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했죠. 영화를 8편이나 찍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여성경제포럼에 한국에 또 초대되어 와서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역사를 또 전공을 했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고, 한국의 김치나 음식 문화, 또 많이는 나누는 정문화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또 그 자기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좋은 문화 이런 것을 굉장히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코리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 에이미 멀린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문화, 나누는 문화, 또 시대 변화에 굉장히 우리가 빨리 쫓아가는 한국의 큰 장점이죠. 그런 강점에 대해서 부러움, 또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요. 또 너무 낙관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키 작은 남자하고 데이트할 때는 다리 길이를 짧게 하고,
또 키 큰 남자하고 데이트할 때는 다리 길이를 길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장애는 신체적으로 못 쓰는 이런 장애가 아니라 억눌려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억눌린 마음이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역경도 이겨내고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희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에이미 멀린스를 소개했고요. 셀프 리더의 긍정 마인드를 그럼 우리가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팁을 또 몇 개 드릴게요. 우선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항상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무슨 일에 앞서가지고 이건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꼭 해낼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긍정 메시지를 무수히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화분에 물 두더라도 사랑해, 너 너무 예뻐 이렇게 이제 긍정 메시지를 준 식물은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막 구박을 하고 욕을 하고 한 뭐 양파나 화분은 나중에는 진짜 시들어버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또 그것도 하나의 연구일 수도 있죠. 자기 실험 결과를 이제 SNS상에 올려놓고 하는 걸 봤는데 이처럼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다른 식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 자신이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긍정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크게 웃는 방법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찡그린 얼굴로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점점 우울하게 변해가요. 근데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아시죠?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인드도 바뀌어버립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왠지 막 내 의지와는 다르게 우울한 이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거울을 보면 내 얼굴 표정이 상당히 찡그려 있다든지 그래요. 그럴 때 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네, 눈도 생글생글 웃으면 제 기분이 굉장히 밝아지고 네, 우울했던 것도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한번 소리내서 웃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한번 웃어볼래요? 네, 세 번째, 나쁜 생각을 몰아내는 게 좋습니다. 나쁜 생각을 자꾸 과거에 어떤 나쁜 생각을 떠올리다 보면 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응 그래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바꿔버리면은 훨씬 더 기분도 달라지고요. 나쁜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그 생각에다가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미래는 괜찮아질 거야. 네, 이런 생각으로 또 예전에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성공했던 기억 있죠. 그래 옛날에 나 이거 했더니 됐어. 옛날에 나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잖아. 예전에 미팅했을 때 굉장했었지. 맞아, 내 학교 다녔을 때 내가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 실패한 생각, 우울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없애버리고 그 속에다가 성공의 기억을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 4가지 방법, 팁을 드렸으니까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비전은 꿈과 목표, 계획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꼭 쥐고 있지 말고요.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계획을 비전 휠 작성하기 할 때 여러분께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가운데 목표를 쓰고 또 삶의 우선순위대로 건강에 대한 목표, 또 건강에 대한 계획,
한 가지 목표를 썼으면 계획은 또 시간을 또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마감 시간을 정해가지고 또 자기 원칙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건강, 가족, 일과 돈, 성장, 나눔, 목표와 계획을 잡아서 예쁜 원으로 비전 휠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전 휠을 만들었으면 SNS 상에도 올리고 또 수첩에도 붙이고 늘 보세요. 늘 보시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순위 영역에 원칙 정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가족, 일과 돈, 성장, 나눔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또 어떻게 정하는지 제 원칙 사례를 또 14강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밝게 웃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한다. 또 저녁 식사 금식을 한다. 7시 이후에는 소식을 하고 금식을 한다. 또 52kg의 몸무게를 항상 유지한다. 가족에 대한 원칙은 남편을 믿는다. 아들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믿고 사랑한다. 남편이 우선이다. 이런 원칙 한번 세워보셨고요. 저도 세웠고 여러분 꼭 세워보시고 일에 대한 원칙, 그날 일은 그날 마무리한다. 50%는 저축한다.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받는 것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세워보셨습니다. 또 성장에 대한 원칙,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는다. 또 유튜브를 보고 강의 영상 청취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또 나눔에 대한 원칙,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눈다. 또 매월 사회를 남을 변화시키는 단체에 기부한다. 또 내가 풍요해야 나눈다. 이런 원칙들을 세워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 원칙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칙 꼭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선언서도 소개했습니다. 나는 항상 웃고 몸에 이로운 것만 먹는 아름답고 건강한 라이프 코치이다. 가족을 위해서 믿고 사랑하고 애교 만점인 아내이고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친구 같은 엄마로서 행복 경영 전문가이다. 또 나는 전천후 리더고 LDT 리더십 전문가이다. 나는 감성 경영 전문가이다. 이러한 자기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은요. 셀프 리더가 정말 어떤 기본, 이 기본은 목표와 계획입니다. 이 목표와 계획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과 또 이 기본을 하다 보면은 스킬이 발휘가 됩니다. 이 스킬이 만났을 때 파워라는 것, 힘이라는 것이 바로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 리더십 역량, 협상 역량, 인지 역량, 우리가 저기 끝에다가 어떤 힘이라는 것, 역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려면은 내 목표와 계획,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스킬이 함량이 되어서 이게 파워로 남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비로소 남에게 이런 힘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나를 닮아가고 싶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는 반드시 기본을 먼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킬 마지막으로 역량이 표출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내 미래에 대한 구상, 그 구상을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세워졌다면 시간에 따른 계획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또 행동하시고 이 행동했을 때 내 습관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는 내가 제일 먼저 구상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놀랍게도 이 차트대로 한번 해나가다 보면 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계획 잡아서 실천을 하게 되면 2가지, 3가지 것들을 내가 얻어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못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다른 것을 또 내가 얻어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꼭 시도하시고
네, 원하는 것을 많이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6강까지 셀프 리더십을 함양을 위해서 내가 셀프 리더로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인맥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도 제시하고 또 노하우도 말씀드렸고 또 어떤 그 이론에 대한 것도 약간 터치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시고요. 또 뒤에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좀 더 보충하려면 앞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실제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지만 마시고 실제로 해보시고 내가 목표와 계획 세운 것은 또 실제로 생활에서 또 적용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셀프 리더로 성장하고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셀프 리더십 과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